여러분, 지금 일본 도쿄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판매 순위 1위가 조지루시도 타이거도 아닌 한국의 쿠쿠라는 거예요. 70년간 전기밥솥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에서 한국 제품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20년간 주방가전 수입업을 해온 알버트 탄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기밥솥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본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매장 밥솥 판매량의 70%가 한국 제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본이 독점하던 전기밥솥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흥미진진한 역전 스토리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년 전 일본 전기밥솥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20년간 주방가전 수입업을 해온 알버트 탄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단순했었습니다. 전기밥솥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본 제품이었거든요. 당시 저희 회사 창고에는 조지루시와 타이거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붉은색 조지루시 상자들이 높이 쌓여있는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고객들이 전기밥솥을 찾으면 당연히 일본 브랜드를 추천했고 그들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조지루시의 압력밥솥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1988년 세계 최초로 압력 IH 방식을 도입했을 때 업계 전체가 놀랐더라고요. 밥맛이 확실히 달랐거든요. 일반 가열 방식보다 쌀알 하나하나가 더 쫄깃하고 윤기가 났습니다. 타이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보온 기능에서는 정말 따라올 제품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가 2001년이었는데 도쿄의 가전 매장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요도바시 카메라 밥솥 코너에는 수십 종류의 일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0만 엔이 넘는 고급 제품부터 3만 엔대 보급형까지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직원이 설명해주는 걸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 제품마다 고유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조지루시의 압력 스팀 기술, 타이거의 토실 볼륨 기능, 파나소닉의 스팀 플러스 시스템까지 하나하나가 특허받은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70%를 넘었습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까지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이었어요. 저 같은 수입업체들은 그냥 일본 제품만 가져다 팔면 되었습니다. 마케팅도 필요 없었어요. 조지루시나 타이거라는 브랜드 자체가 품질 보증서였거든요. 고객들의 반응도 확실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일본 제품을 선호했어요. 당시 조지루시 고급형이 $800 정도였는데 다른 브랜드 제품이 $300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지루시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강했던 거죠. 저희 같은 중간 유통업체들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고장도 잘 안 났고 AS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고객 불만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알아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일본 가전업계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며 시장을 주도했어요. 2003년에는 조지루시가 플래티넘 코팅 내솥을 선보였고 2005년에는 타이거가 레이어 압력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매번 혁신적인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가격도 계속 올랐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불했어요. 제가 당시 거래하던 일본 영업팀장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밥솥은 일본의 전통 기술이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 제품들을 써보면 확실히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일본 밥솥 산업의 절정기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쟁자라고 할 만한 브랜드가 정말 없었어요. 독일이나 이탈리아 브랜드들도 있었지만 기술력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대적 지배 구조 속에서 저희 같은 유통업체들은 편안했습니다. 시장 분석이나 트렌드 파악 같은 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일본에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받아서 팔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간혹 무역 박람회에서 한국 업체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냥 일본 제품을 카피한 저가 제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들이 훗날 일본을 뛰어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2005년 무렵부터 저희 업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쿠쿠라는 브랜드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저가 브랜드가 나타났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쿠쿠 영업팀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품 시연을 보여줬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일본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다만 가격이 일본 제품의 6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능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쿠 제품을 소개해봤지만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니까 선뜻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서울에서 열린 가전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쿠쿠의 경우 매출의 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는 당시 일본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쿠쿠 연구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밥솥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물론이고 독일, 이탈리아 제품까지 모두 연구 대상이었어요. 단순히 카피하는 게 아니라 각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전통밥 찢기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밥의 질감과 윤기를 구현하기 위해 온도, 변화 패턴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는 일본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2007년쯤부터 쿠쿠의 기술 발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압력 방식을 개선한 스마트 압력 기술을 발표했어요. 압력을 단계별로 조절해서 쌀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취사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획일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쿠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에 발표한 스테인리스 내솥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알루미늄 내솥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었는데 열전도율은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주목할 만한 기술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장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지 마케팅보다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기술 개발에만 매달리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제품이 여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매출 규모로 보면 조지루시 하나가 한국 전체 밥솥 업체들을 합친 것보다 컸으니까요. 2009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쿠쿠가 인덕션 히팅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일본 기술보다 20% 효율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테스트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취사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고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밥맛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저가 제품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일본 제품이 압도적이었어요. 브랜드 인지도의 벽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끈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시장 반응이 없어도 꾸준히 기술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2010년에는 쿠첸이 음성 인식 기능을 도입했고 2011년에는 쿠쿠가 스마트폰 연동 기술을 선보였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앞선 기술들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2011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65%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2년이 정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에서 쿠쿠가 발표한 스마트 밥솥을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밥솥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연을 직접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밥솥에 취사 명령을 내리면 집에 있는 밥솥이 자동으로 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취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완료되면 알림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기능이었어요. 사용자가 선호하는 밥의 질감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취사 조건을 조절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했지만 점차 밥솥이 학습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당시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압력과 온도 조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서는 여전히 앞서고 있었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었어요. 2013년에는 더욱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쿠첸이 발표한 멀티 쿠킹 시스템이었어요. 하나의 밥솥으로 밥은 물론이고 찜, 국, 심지어 빵까지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각 요리에 최적화된 온도와 압력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실제로 제품을 구입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밥솥으로 아침에는 밥을 짓고 점심에는 찜을 하고 저녁에는 국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전용 조리기구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일본 제품들과 직접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들은 밥짓기에만 특화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분야에서는 여전히 뛰어났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국 제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쿠쿠가 또 다른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이 대폭 개선된 거예요. 단순히 명령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밥 종류는 물론이고 개인 취향까지 음성으로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통적인 밥짓기 기술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는데 집중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밥솥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2015년 쿠첸의 에어프라이어 기능 탑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밥솥 하나로 밥도 짓고 튀김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전용 에어프라이어만큼 바삭하게 튀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때부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조지루시에서 스마트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발표했지만 한국 제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기존 기능에 스마트 기능을 단순히 추가한 수준이었어요. 2016년 쿠쿠의 압력 IH 기술 개선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기존 일본식 고정 압력 방식이 아니라 취사 과정에서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이었어요. 쌀알이 익어가는 과정에 맞춰서 압력을 최적화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밥맛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같은 쌀로 지은 밥인데도 식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일본 제품으로 지은 밥과 직접 비교해봐도 한국 제품이 더 맛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쿠첸이 발표한 인버터 기술은 전력 소모량을 30%나 줄였어요.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기요금은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기능이었어요. 일본 제품들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마감과 세련된 디자인에서는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사용자 편의성과 다양성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제품의 비중을 서서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 중에서도 새로운 기능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은 스마트 기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2018년 쿠쿠의 완전 자동 세척 기능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취사가 끝나면 내솥을 분리해서 세척기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세척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부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기능이었죠. 2019년 도쿄 출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부야의 대형 가전 매장에서 한국 밥솥을 구매하는 일본인 고객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일본인이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고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이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제품은 밥맛은 좋지만 기능이 단순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한국 제품은 밥도 맛있게 짓고 다른 요리까지 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온라인 쇼핑몰들을 자주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밥솥 제품들의 리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긍정적인 리뷰들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한 리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30대 일본 주부가 쿠쿠 제품을 구매한 후 쓴 리뷰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밥을 예약하고 출근하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코로나19로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밥솥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멀티 쿠킹 기능 때문이었어요.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공간도 절약되고 경제적이었습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밥솥 카테고리 베스트셀러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상위 10개 제품 중 4개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쿠쿠가 2위, 쿠첸이 5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리뷰를 자세히 읽어보니 공통된 패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구매했지만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럽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밥맛에 대한 평가가 높았어요. 일본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척의 편리성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내솥 분리가 쉽고 세척이 간편했습니다. 일본 제품들은 정교한 만큼 세척이 복잡했는데 한국 제품들은 실용성을 우선시한 설계였어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언급도 많았습니다.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리뷰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일본은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라서 이런 부분이 더욱 부각된 것 같았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요리 블로거가 쿠쿠 제품을 리뷰했는데 극찬을 했어요. 특히 현미밥 취사 기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 제품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질감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 리뷰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국 밥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시태그로 한국밥솥이라는 단어가 일본 트위터에서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 전통 요리 연구가들도 한국 제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밥짓기 방식을 한국 기술로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평가였어요. 압력과 온도 조절의 정밀성에서 한국 제품이 앞선다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초에는 정말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쿠첸 밥솥을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최고급 일본 요리집에서 한국 밥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셰프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도구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 밥솥으로 지은 밥이 손님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고 했어요.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밥솥을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능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가전업계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초기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어요. 조지루시와 타이거도 스마트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번 한국 제품의 편리함을 경험한 고객들은 다시 일본 제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스마트 기능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022년 9월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 가전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쿠쿠 부스 앞에 일본 바이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2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그 줄에 서서 기다려봤습니다. 다들 쿠쿠의 신제품 스마트쿡을 체험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 있던 일본 바이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의 매장에서 한국 밥솥 판매량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스마트쿡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니까 밥솥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취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 추천 기능이었습니다. 밥솥이 사용자의 취사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설정을 자동으로 제안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날씨와 습도까지 고려해서 미세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일본 제품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시연 담당자가 보여준 기능 중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요리 레시피를 검색하고 해당 레시피에 맞는 조리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능이었어요. 밥솥이 단순한 조리기구를 넘어서 요리 도우미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일본 바이어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시연을 보고 나서는 모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시연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술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쿠쿠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현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온라인 판매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사카의 빅카메라 매장을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밥솥 코너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쿠쿠와 쿠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1위 표시가 쿠쿠 제품에 붙어 있었어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밥솥 판매량 1위와 2위가 모두 한국 제품이라는 거였어요. 조지루시와 타이거는 3위와 4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객들의 반응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일본 주부가 쿠쿠 제품을 구매하면서 직원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기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요도바시 카메라도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밥솥이 판매 순위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스마트 기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밥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만난 한 일본 대학생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자신들 세대에게는 브랜드보다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술이라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인식 변화가 한국 제품 성공의 배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마존 재팬 밥솥 카테고리에서 상위 5개 제품 중 3개가 한국 제품이었어요. 리뷰 평점도 일본 제품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사용 편의성과 기능 다양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일본 제품이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한국 제품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고객들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춰서 우리도 변해야 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밥솥 판매량의 70%가 한국 제품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고객들이 먼저 한국 제품을 찾고 있고 저희는 그 수요에 맞춰서 제품 구성을 바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들의 구매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브랜드가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기능과 편의성을 더 중시해요. 한국 제품들이 제공하는 스마트 기능들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쿠쿠의 최신 모델은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냉장고와 연동되어서 보관 중인 식재료에 맞는 요리법을 추천해주고 영양 성분까지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밥솥이 단순한 조리기구를 넘어서 건강관리 도우미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술 개발 방향 자체가 다르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밥짓기 기술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주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서구 소비자들에게 현미밥과 잡곡밥을 완벽하게 조리하는 기술이 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란 건 쿠첸의 에어프라이어 겸용 밥솥이었어요. 하나의 기기로 밥, 찜, 국, 튀김까지 모든 요리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작은 주방을 가진 싱가포르 고객들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제품이었어요. AI 기술의 발전도 놀랍습니다. 최신 한국 밥솥들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와 운동량을 고려해서 최적의 영양 구성을 제안해줍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지수가 낮은 요리법을,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는 저칼로리 메뉴를 추천해주는 거예요. 환경 친화적 기술도 큰 장점입니다. 한국 제품들은 전력 소모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요. 최신 모델들은 5년 전 제품 대비 40%나 적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환경의식이 높아진 요즘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2024년에는 더욱 놀라운 기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쿠쿠에서 발표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밥솥은 정말 미래적이에요. 요리 과정을 3D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면서 실시간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성공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일본 내 전기밥솥 온라인 판매 1위가 쿠쿠, 2위가 쿠첸이었어요. 일본 브랜드들은 3위 이하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흥미로운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완전 자동 주방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밥솥의 개념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20년 전 일본 제품만 취급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지금 한국 가전업계의 혁신 속도를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아시아 주방가전 시장의 중심은 완전히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